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유고입니다. 제가 영상 3월 달에 한번 찍고요. 지금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찍게 됐는데, 찍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학력평가 시험을 보는 날이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 친구들이 낙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심이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5월 초까지 대부분 친구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다 끝냈을 거예요. 벌써 9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신이라는 시험, 이제 여러분들 3번 남았는데요. 이 내신이라는 시험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시험 전까지 여러분들은 벼락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밤새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죠. 그럼 결과가 1등급인가? 2등급인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끝나면 이 시험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뒤에 우리가 뭔가 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뭘 분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기말고사랑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와, 요번에 국어, 기말고사도 잘하면 1등급 받을 수 있겠다. 2등급 맞을 수 있겠다. 이런 학습 계획은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 세워야 되는 거지만 이미 결과가 끝난 거고 이 결과 값은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가지고 3월 학번 때도 제가 영상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학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험은 모의고사고요. 가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은 어찌 보면 시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 물론 의미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잘 봤어요? 못 봤어요? 평타를 쳤어요? 이거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리뷰를 왜 하죠? 라고 질문하면 수능 때 내가 이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 맞아야 할 텐데 뭘 더 맞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학력평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신하고 똑같이 우와 끝났다 라고 하면 되지만 이 시험은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끝나고 뭐 해야 되는 거냐를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성적을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위치도 확인해야 됩니다. 위치를 확인한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번 시험은 5월 학력평가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봤어요. 6월 달에 시험을 또 보죠. 6월 달에는 재수생도 들어온대요. 시험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9월 달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수시 원서를 써야 돼요. 수시 원서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수능을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원서 접수하는 거고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 가는 걸 정시라고 얘기하죠. 그럼 정시는 어떤 친구들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누가 불가능하냐면 수시에 이미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모의고사를 평상시에 이렇게 분석을 잘 해놔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 갈 수 있는데 국민대 갈 수 있는데 내가 가천대 갈 수 있는데 이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그래서 연세대 갈 수 있는 친구가 수시에 이미 그것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교에 이미 수시에 원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합격을 이미 해버리네요. 이러면 실제 수능이 연세대 성적이 나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수시에 거기 잘못 썼구나. 이런 무언가 이제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 이런 심리가 발동하죠. 그 이 위치 확인이라는 얘기는 수시에 납치되지 않기 위해서 정시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위치 확인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등급 컷이라는 게 있어요.
3월 달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5월 학력평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마 7시부터 등급컷이 오픈이 되기 시작을 해서 밤이 넘어가서 내일 아침이 되면 아마 거의 확정된 등급컷이 나올 겁니다. 등급컷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수시 원서 쓸 때 대부분 대학들이 뭘 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적용시키죠. 1등급은 몇 점 이상이 1등급이야 라는 수능 성적이 나오고요. 2등급은 몇 점이야 이걸 나오게 되는데 수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원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능 성적을 모르고 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죠. 내가 2등급 2개짜리 대학을 쓸 건데 2개 2등급 나오나? 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언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5월 학력평가 때, 6월 모의평가 때, 7월 학력평가 때, 9월 모의평가 때 이때 무언가를 자꾸 점검을 해보고 아, 이 대학은 맞출 수 있겠구나. 이 대학은 못 맞추겠는데 여기에 쓰면 수시 6장 중에 한 장은 날아가겠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급컷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수능 목표 달성부터 맨 밑에 현재 위치부터 지금 6개월 정도가 지금 시간이 남아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성적은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일 텐데 우리가 공부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왜 하나? 라고 질문하면 성적을 올리려고 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요. 이 얘기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는 누굴까요? 지금 이미 다 맞는데요? 수능 때도 다 맞을 거예요. 라고 무언가 자신할 수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내 현재 위치에서 어떤 문제를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오르는 거죠. 어떤 친구는 대박 어려운 거를 많이 맞춰서 성적을 올립니다. 조금 쉬운 걸 실수로 틀렸어요. 근데 어려운 걸 더 많이 맞췄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안타깝게도 어려운 걸 계속 공부를 하다가 쉬운 것도 실수로 틀려서 어려운 것도 못 맞추고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력평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성적을 어떻게 올리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전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걸 맞춰서 성적 올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려운 걸 맞추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똑같은 문항 3점짜리 문항인데 우와, 이 문항은 내가 1시간만 공부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수능에 나온다면 그럼 이거 1시간 만에 3점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5시간을 공부해야지 3점짜리 하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와, 이 문제는 5시간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1시간 만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해야죠. 그리고 남아있는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5시간이 더 걸리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문제는 일단 포기를 하고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과목에서 1시간 만에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걸 찾아봐야죠. 기본적으로 국어 1시간 만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일단 하고 와, 탐구에도 1시간 만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네? 이거 하고 이러면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건데 어떤 친구는 2시간 주어지는데 5시간이 걸려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를 투자를 하면 점수를 하나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학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능을 연습하기 위한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울 거냐,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날 때마다 수정하기도 하고요, 개선해 보기도 하고요, 방향을 전환해 보기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단원에 이쪽에 무언가 문제 유형을 지금부터 6월 모의평가까지는 준비해서 이 문제는 맞춰봐야 되겠다. 그럼 3점이 더 올라가겠지?
다른 영역에 이건 내가 조금만 암기를 하면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맞춰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남은 5개월, 6개월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게 된다. 그래서 성적을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 입시전략연구소에 약 30명 가까운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잘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경쟁자라는 게 있습니다. 경쟁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우리가 시험은 세 과목을 보는 게 일반적이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일단 빼고요. 세 과목의 성적이 어떤 친구가 200점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다른 지역에 어떤 친구도 200점을 맞은 친구가 있겠죠. 어떤 친구는 70점, 70점, 60점 맞아서 200점을 맞았는데 어떤 친구는 75점, 50점 맞아서 20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맞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라는 얘기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 어떻게 점수를 보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경쟁자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과목이 떨어지지? 라고 질문하면 이 과목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과목 올릴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용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 있어요?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건 그냥 참고적인 거고요. 내가 뭘 잘했구나, 뭘 못했구나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몇 가지를 쭉 보여드릴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는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하나씩 보면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채점을 여러분들이 할 텐데 채점에 틀린 문항하고 맞은 문항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중하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하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더 자세히는 이게 도대체 몇 명의 친구들이 맞췄는지 100명 기준으로 만약에 30%가 맞췄다라고 하면 정답률 30%라고 나오고요. 그럼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에 표기가 될 거예요. 어떤 문제는 80%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원래 쉬운 문제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중이라는 문제를 틀렸어요. 여기 지금 중이라는 문제를 틀렸네요. 최상이라는 문제를 틀렸고요. 이렇게 세 개를 틀렸다라고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최상이라는 문제는 무슨 얘기냐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다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든 게 이런 거죠. 5시간을 공부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반면에 중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건 1시간 만에 성적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내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읽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틀렸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우리 지금 메가스터디 대표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찍죠.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해가 가시면 맞춰야죠. 그럼 요번에 틀린 건 틀려도 되는 거예요. 왜요? 5월 학력평가는 연습 게임이니까 수능 때 맞으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맞춰야 돼. 이 문제는 맞춰야 돼. 라는 걸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면 돼요. 이 33번은요? 라고 질문하면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일단 이것부터 하고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 라고 질문하면 아까 6개월 남았다라고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노력을 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성과가 나와야 재미가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겨요. 여기 이제 남학생들은 특히 게임 되게 좋아할 텐데 게임에 만약에 뭔가 스코어라는 게 없으면 뭔가 스테이지라는 게 없으면 게임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와, 내가 스테이지 1판 깼네? 두 번째 판 깼네? 세 번째 판 깼네? 이렇게 뭔가 성취가 생기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고요. 점수가, 와, 저번에 5,000점이었는데, 요번에 6,000점이네? 이러면 재미가 올라서 7,000점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게임에 학생들이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요번에 70점 맞았으면 다음 시험에 75점을 맞아야 6월 모의평가 때 75점을 맞았어? 저번 5월 합평 때는 70점이었는데 5점을 올렸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9월 모의평가 때는 7월 학력평가 때는 와 80점을 맞을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공부는 이렇게 뭔가 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26학번이 될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못 정하겠으면 내가 틀린 문항 중에 무언가 남들도 좀 쉽게 생각되는 문제를 먼저 맞추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겠죠. 혹은 또 맞은 문제 중에 내가 이번에 운으로 맞추지 않았을까? 라는 문제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수능 시험 끝나고는 점검할 필요 없어요. 운으로 맞으면 기분 열나 좋은 거고요. 우와 대박 이러시면 돼요. 근데 학력평가는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운으로 맞춘 건 11월 달에 운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력으로 맞추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 내 시험이 요번에 70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요번에 운으로 맞춘 건 뭔지도 끄집어내 봐야죠. 그럼 그 문제를 확실히 내 걸로 맞추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답률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만점에서 1등급, 2등급에서 3등급, 여기 1등급, 2등급도 물론 있어요. 3등급부터 4등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정답률이 조금씩 막 달라요. 어떤 문제를 더 어려워했다라는 것도 다르죠. 그럼 내가 만약에 2등급에서 3등급이야 이 수준이면 거기서 아이들은 도대체 뭘 많이 틀렸지? 나랑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은 여기서 무언가 내가 틀린 문항들을 뭔가 찾아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이 서비스가 다 되고 있으니 이런 건 꼼꼼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설 강의도 들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능 때 맞춰야 돼요. 사람의 뇌가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열심히 공부해봐야 11월 수능 때 맞출 수 있다라는 보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무언가 기록을 잘 해놔야 되는 거고요. 기록을 잘 해놓고 다시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5월 8일이에요. 어버이날입니다. 작년 어버이날 기억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질문하면 대다수 친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날 나 부모님께 뭐 선물해 드렸어? 카네이션 사드렸는데 그때 집 앞에 어디 꽃집에서 그때 내가 용돈이 다 떨어져 갖고 그냥 뭔가 색종이로 뭔가 그렸어. 아니야 편지로 뭔가 엄마 아빠한테 무언가 감사의 표현을 했어.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와 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월 25일 날 뭐 하셨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날 제 생일이었어요. 이러면 또 기억을 할 거예요. 그날 우리 엄마가 갑자기 뭔가 되게 아팠어요. 그날 엄마 생일이었는데 이러면 기억납니다. 우리가 사람의 뇌는 선택적 기억을 해요. 선택적 기억을 하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기억은 뭐랄까? 기념일을 기억을 한다. 특수한 상황을 기억을 한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극렬하게 들어가면 기억이 되게 잘 난다.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걸 이번에 5월 8일 학력평가 때 틀렸어요? 젠장. 이걸 내가 틀렸어? 남들 친구들은 다 맞췄는데 정답이 70%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열나 짜증나죠.
짜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해설 강의를 봐요? 아씨, 맞아, 이거였네? 이렇게 쉬웠던 걸. 이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머릿속에 각인돼요. 사건이 기념일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못 믿겠으니 이걸 이렇게 오답노트에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8월 달에 이거 기억날까? 기억나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3달쯤 지나면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무언가 우리는 과거를 의심해 봐야 돼요. 과거를 의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답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건 되게 좋은데요. 오답노트에 기승전결 모든 내용을 다 적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착시 현상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왜냐면 오늘 방금 말씀드렸지만 5월 8일날 젠장 이렇게 쉬운 걸 틀려서 내가 해설 강의를 보고 뭔가 오답노트까지 정리했다? 이런 거대한 사건을 기억을 8월 달에 할 거예요. 근데 그 8월 달에 오답노트 적어놓은 거에 기승전결이 다 적혀 있으면 이 앞에 사건으로 매몰돼요. 이 사건으로 내 기억이 다 이 내용은 기억이 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답노트를 제대로 적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정답은 빼고 적으세요. 아, 그날 기억을 해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빼놓고 3달 뒤에도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봤었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죠. 3개월 전에 내가 확인하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걸 모두 다 블랭크 처리하고 그걸 3개월 뒤에 확인을 해서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으면 야, 이거 3개월 전에 공부한 게 제대로 공부한 거구나. 기념일처럼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네. 이렇게 무언가 오답노트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학생들은 자꾸 여태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 너무 노트 정리를 잘해요. 기승전결을 모두 다 적는 습관을 가지는데 그러시면 오답노트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 뒤에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기껏해야 2달 전에 배운 거 시험 봐요. 단기적 기억을 하면 되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지만 장기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수능 시험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금부터 노트를 잘 정리한다, 오답노트를 만든다 할 때는 핵심 키워드는 빼놓고 정리하는 습관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치 확인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시립대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쯤은 갈 수 있나? 요번 학력평가로? 라고 확인 생각이 들면 클릭해 보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내 점수가 나오고요. 내 점수랑 이 대학의 위치가 이렇게 무언가 같이 비교가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돼요. 물론 이 서비스의 지금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은 그냥 국어, 수학, 탐구가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평균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 이들 대학교 어떤 대학교는 국어 반영 비율이 열나 높고요. 어떤 대학교는 수학이랑 탐구 반영 비율이 열나 높고요. 이렇게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자세하게 서비스를 할 텐데 지금은 약식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 내 지금 수준은 어느 대학 수준이구나. 그럼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밑에 한성대가 있죠. 평균 234에서 242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세 과목에 100분이 평균이거든요. 80 근방에 있으면 한성대구나 라는 거예요. 뭐 한 단계 위에 대학교가 또 적혀 있네요. 숭실대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270에서 249. 이거는 밑에 있는 건 9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위에 과랑 밑에 학과랑 20점 이상 차이 나네요. 근데 어찌됐건 그럼 한 260점쯤 맞으면 숭실대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농담을 한마디 하도록 할게요. 한성대가 뭐예요? 서울대죠. 왜요? 중국 북경에서는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국에서 부를 때 서울대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겠다. 더블 S대학교요. 서울대보다 높은 학교 서울대를 우리가 S대학교라고 하죠. 더블 S대학교예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한 거예요? 20점쯤 필요하겠구나. 20점 어떻게 올리지? 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면 돼요. 아, 3개 영역의 점수니까 과목당 7점씩 100분위를 올려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3점짜리 한 2문제씩 더 맞아야 되겠네.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내가 틀린 문제 이거 맞춰야 되겠구나. 이거 맞춰야 되겠구나. 수학은 이거 하나 더 붙이면 되겠구나. 탐구는 이거 하나 과목식으로 더 맞추면 와, 나 지금 한성대대 숭실대까지 올릴 수 있겠는걸? 이렇게 자신감을 세우시면 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언가 추진력이 더 생겨요. 목표가 없으면 안분지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고3 수험생 아까 말씀드린 도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6학번이기 때문에 도약하려고 하면 안분지족 하시면 안 되죠. 수능 만점짜리 친구들 빼고는 지금 모의평 학력평가 다 맞은 친구 빼고는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등급컷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언제 중요하냐? 실제 11월 14일 날, 올해는 11월 13일이죠. 수능 본 다음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수시에 9월 달에 원서를 쓰고 나면 나중에 수능 11월 13일 끝나고 그 주 11월 16일, 11월 17일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면접이나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대학별고사를 원서를 집어넣었으니까 가야 되나요? 수능 최저를 맞췄어야 가죠.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또 안 가야 되는 친구도 있죠? 어떤 친구예요? 수능 성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이 몇 점이지? 라는 거 저희가 나중에 다 서비스 할 거예요.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서비스를 정말 잘하는 거 저희 메가스터디 저희 직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말고도 그 영상이 하나 더 올라와 있을 텐데 이번 3월 학력평가 때도 다른 업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직원분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저희 메가스터디의 여러분들이 회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입력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래요. 근데 조금 더 많아야지 더 해야 됩니다. 왜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 이용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뭔가 점수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등급컷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내가 2등급인가? 3등급인가? 1등급인가? 와, 1등급이 2개네? 이야, 의대 쓸 수 있겠는데? 약대, 와, 내가 가톨릭대 약대를 가려고 했는데 수능 최저가 3개 오네? 3개 올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가 1등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1등급, 2등급, 2등급이 돼서 수능 최저 3개 5가 되죠. 야, 나 지금 2등급밖에 없는데 1등급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사탄밖에 없지만 와, 2등급 36점까지인데 내가 만약에 38점 맞았어. 에이씨 2등급이네. 1등급 올리려면 42점까지 올려야 되는 거구나. 4점이 필요한 거네. 요번 모의평가 학력평가에서는. 그럼 두 문제를 뭘로 더 맞췄어야 되지? 아, 요거랑 요거 더 맞췄으면 1등급이었겠네. 그럼 6월 모의평가 때는 요 문제는 맞춰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 그럼 뭘 더 해야 되지? 아, 이 단원의 개념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학습 계획이라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공부의 목적은 아니다. 고3 수험생이라는 건 공부의 목적은 열심히가 아니라 성적을 올리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성적이 올라가면 공부가 세상에 제일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어도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올리려고 하면 방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맞출 수 있는 걸 맞춰야 되는 거고요. 틀려도 되는 건 틀려주셔야 돼요. 1등급 맞으려고 하는데 그럼 50점 안 맞아도 되잖아요.
작년도 생년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3월 학력평가 때도 어려웠었나 봐요. 그럼 실제로 42점 맞아도 1등급, 50점 맞아도 1등급이에요. 물론 50점이 훨씬 더 유리하죠. 언제요? 수능으로 대학 갈 때. 근데 42점 맞으나 50점 맞으나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요? 수시로 대학 가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냐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죠. 저 수시로 대학 갈 건데요? 라고 하면 42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국어는요? 와, 최근에 4년 동안 국어가 84점, 92점, 84점, 92점. 이게 1등급 컷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92점만 넘으면 4번의 시험이 모두 다 1등급이었다는 거죠. 그럼 92점 맞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3점짜리 2개 틀리고 2점짜리 하나 틀리면 4년 동안 항상 1등급이었다고요. 그럼 틀려도 돼요. 3개. 뭘 틀리면 돼요? 정말 어려운 문제 틀리면 되죠. 그럼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안 해도 되는 게 수시로 대학 가는 친구구나. 전 2등급 맞을 건데요? 라고 하면 어떨 땐 77점만 맞아도 2등급이었어요. 언제요? 84점 1등급일 때. 그럼 20점이나 틀려도 되네. 그럼 와, 몇 개를 틀려야 되는 거야?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이렇게 틀리면 8개 틀려도 80점 나와요. 나 2등급 맞을 건데요? 라고 하면 최대 8개까지 틀려도 돼요. 좀 쉬울 때는요. 87점쯤 맞으면 돼요. 목표를 제대로 세우시면 돼요. 틀릴 건 틀려주는 것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해야 될 거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11월까지. 맞출 수 있는 거는 맞추고 틀릴 거는 운에 맡긴다. 찍어서 맞춰볼까? 시도만 하면 된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에요. 마라톤은 42.195를 완주해야지 기록이 나와요. 근데 수능은 1번부터 45번까지 모두 다 알고 풀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틀려줄 건 틀려주면 됩니다. 이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시험은 일희일비하지 마라. 시험 결과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시험 결과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 건 뭐다? 내신 시험인 거다. 수능 시험인 거다. 이 시험은 연습 게임에 불과하다. 모의고사는 뭐가 중요하다? 뒤처리가 더 중요한 거다. 내가 이 문제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문제는 버리자. 이건 내가 이번 수능에서는 맞춰서 맞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 풀 서비스가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이 될 겁니다. 물론 3월 학평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그래도 약 5만 명 정도가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수능 때가 되면 1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실제 학력평가 때도 10만 명 이상이 잘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륙하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수능까지 성적을 제대로 올려서 꼭 미래의 꿈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이륙 학번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